리비안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중단,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함부로 내재화한 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완성차 기업들은 엔솔, SDI, SK온 이런 배터리 기업들한테 수주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금리나 사이클과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의 사이클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시너지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주가도 선반영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인 워딩으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가 IRA법을 폐기했다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던 간에 26년도 이때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오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예정된 일인데, 배터리 산업 자체는 기술 개발도 어렵고, 거기다가 이제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산은 더 어렵고, 양산을 해도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굉장히 여러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산업이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 회사들이 이제 내재화에 실패하는 것은 곧 이제 삼성 SDI나 LG 엔솔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곧바르기보다 이제 그게 나타나죠. 수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아까 그 노스볼트 같은 경우가 2조 7천억짜리 그 20억 달러 계약 생산 제대로 일정 못 맞춰가지고 SDI한테 뺏긴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 BMW랑 2020년도에 그 계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못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칼슨 CEO가 얘기한 게 올해 생산량을 연말까지 5배 늘리면은 1기가와트치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캐파가 16기가와트치짜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5배 늘리면은 대략 90분의 1밖에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현재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원래 캐파에 5배 늘려서 16분의 1, 캐파에 16분의 1밖에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양산이 대дел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도 생산을 늘리고 26년도나 돼서야 수익성을 갖춘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딱히 만만치 않아 보이고,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지금의 배터리에 대한 양산 능력뿐만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도 갖춰야 돼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흰색 업체가 갈수록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 지금 한 3개 정도 신규로 공장 신설 계획도 있는데 이것도 다 지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노스볼트가 희망이 사라지지 않냐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비안도 그렇고 테슬라도 사실상 지금 내재화 포기 수준인데, 테슬라는 지금 완전 100% 포기가 아니고 지금 어쨌든 있는 거는 어쨌든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걸 보는 업체들,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 내재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깊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여기서 이탈하기 시작하면은 기술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다시 그 내재화를 시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배터리 업계 자체가 완성차 업체 배터리 내재화는 불가능이라고 진작에 생각을 했었던 게, 일단 특허를 피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기술력에서 쫓아가기 어렵고, 그리고 엔솔 같은 경우도 이걸 준비한 게 거의 30년 가까이 돼요. 20년 이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규모 경제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 지금 적자인 이유가 규모 경제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모 경제가 나오려면 연간 한 50기가와트시 정도의 생산 캐파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대략 전기차로 100만 대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완성차 업체가 내재를 한다 쳐요. 그러면은 한 모델 100만 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는 거죠. 이게 한 모델에 100만 대 이상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모델당 연간으로. 근데 그 정도의 규모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델마다 배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규모 경제 자체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이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라든가 양산, 공장 수익 이런 것들이 다 갖춰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양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기술 개발의 샘플 만든 것과 양산은 아예 다른 얘기라는 거고, 그리고 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리비안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업체들의 그 배터리 내재화 중단,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함부로 내재화한 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완성차 기업들은 배터리 그 엔솔, SDI, SK온 이런 배터리 기업들한테 수주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변화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내재화보다는 확실히 사서 쓰는 게 더 싸다. 그리고 아니면 합작 공장을 만들던가. 집에서 떡볶이 만들어 먹어보세요. 돈이 얼마나 드나. 사서 먹는 게 낫잖아요. 더 맛있고. 비슷해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현대차 LG 에너솔루션 인도네시아 합작사인 그 HLI 그린파워,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 것이고요. 북미 쪽에서 그 글로벌 SK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작사 형태로 가는 게 배터리 공급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월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사서 쓰든 합작사로 가든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얘기를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배터리 회사들의 이제 올 하반기에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배터리 회사들의 뭔가 모멘텀이 어떤 게 있나 투자를 넓히기도 하고 완성차 회사들이 뭐 배터리 내재화를 철회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올 하반기 분위기 조금 나쁘지 않다. 실제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하반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투자 여기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강조드리는 게 보통 25년도, 26년도에 빅사이클을 보러 하는 거였거든요. 북미 시장에서 특히 24년부터 26년도에 신차 출시 일정이 되게 많고 특히 24년도 하반기랑 26년도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맞춰서 배터리 업체들의 그 북미 시장에서 캐파가 25년에서 27년도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소재업체, 양극재 기업뿐만 아니라 전해액 기업들, 소재업체들도 거기 등설이 다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세팅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2020년도 4, 5년 정도 세팅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많이들 말씀하신 뭐 비평 폭발? 뭐 25년도, 26년도에 그거를 봐야 되는 건데 요게 때마침 제가 주목한 거는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맞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은 올해 뭐 6월에 되냐 7월에 되냐 막 있지만 여전히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올해 한 번이라도 될지 아니면 내년부터 될지 내년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게 중요한 거는 전기차 차량을 살려면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오토론을 쓰기 때문에 금리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이 판매 소비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과 전기차 대중화 시대, 대량 생산 시대의 사이클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시너지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투자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늘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반등 제법 강하게 나왔는데 업황은 다소 좀 회복이 지연되는 분위기죠. 주가는 좀 먼저 반등이 나온 게 업황과 좀 무관하게 좀 더 별도로 움직인다는 거, 좀 선반영한다는 것이고 언제 올라가요, 하반기 올라가요, 뭐 내년 올라가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그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 포인트가 어디 두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핵심 포인트가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대 성장이 크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와이렉법이 채택된 이후에 대부분 그 투자금의 80%가 대부분 이제 공화당 지역으로 좀 투자가 됐고 그리고 그 청정 에너지의 한 80%가 전기차 배터리 쪽이거든요. 거기에 투자가 되면서 그거의 80% 정도가 다 공화당 쪽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선 토론 봐도 트럼프가 IRA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사전에 미팅 때는 아예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리하니까. 그리고 그걸 얘기해도 직접적으로 그 트럼프 정책집에는 분명히 IRA법에 대한 폐지 내용이 있는데 직접적인 워딩으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IRA법을 폐기하겠다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 직접적으로 워딩으로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말을 하면 공격을 당하고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에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그 대선 토론할 때도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뭐 신재생 에너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무관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던 간에 25년도, 26년도 이때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오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예정된 일인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2026년도 이후, 27년도나 그 이후에는 약간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적어도 26년까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꾸 너무 짧게 이번 분기, 하반기 언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런 큰 그림에서 어느 섹터, 어떤 종목들이 가장 수혜가 될지 그 기업들의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될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될지를 계산해 보시고 투자하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2024년, 26년도에 그 북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신차 대거 출시 이로 인한 그 전기차 대중화시는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같이 만나게 되면은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주가도 선반영이 분명히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IRA법에 의해서 그 FEOC 규정이 있기 때문에 FEOC 규정에 따라서 또 이것도 대중관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는 뭐 100% 관세도 했으니까 이러면은 당연히 북미 시장은 그 배터리 3사가 대부분 다 장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ESS 시장도 26년부터는 대중관세로 인해서 K배터리 국내 기업들이 점유율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거 그 리포트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요게 지금 오늘 미래에셋에서 나온 리서치 배터리 리포트인데 제목이 업황 부진 속 희망의 씨앗 찾기 내용이 있거든요.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급락을 해요. 중국에서도 탄산리튬이 공급 과잉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는데 반면에 북미 탄산리튬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탄산리튬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부분 2차 전지 소재 쪽 배터리 가격뿐만 아니라 광물 가격에서 이런 차이가 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탈중국화, 최근에는 이제 노차이나존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제 블록화, 탈세계화 통해서 광물 가격을 비롯한 2차 전지 가격들이 미국과 중국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거죠. 이 탄산 리튬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것이고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나 제품의 가격들은 자연스럽게 북미 시장에서 올라가겠죠. 프리미엄 받게 될 것이고요. 태양광 그 모듈 같은 경우가 북미 시장에서 160%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가격과 북미 쪽에서 가격이 좀 달라질 것이고 여기에는 리튬뿐만 아니라 양극재, 전해액, 동박, 알박 다 포함돼서 공급 부족에 들어갈 것이고 전구체 같은 경우에 이제 쇼테지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또 리튬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부족할 것이고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허 라이센스 시장에 지금 참여를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로부터 무단 특허를 엄중하게 사용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라서 중국 업체들은 기술 장벽에도 부딪히고 이게 그 특허 사용료 부담으로 인한 원가 경쟁이 또 저하가 될 것이겠죠. 이후에 이제 대중 전기차 상계 관세 이 부분이 비아드 같은 경우도 그 관세를 맞고서는 맞이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직접 진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뭐 CRM법 그리고 이제 그 EU 배터리법으로 인해서 확실히 중국 전기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어쨌든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법안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발표가 됐는데 눈에 띄는 게 기관 투자자 상환 기간이 제한이 걸렸어요. 연장이 최대 1년이니까 그러면 내년도 3월 말에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1년이면은 26년 3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 6천억 이상, 에코프로비엠 1조에 달하는 이런 공매도 자금은 26년 3월 말까지는 무조건 상환해야 됩니다. 이게 무기한 연결됐던 것들이 기간이 제한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25년, 26년도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급성장하는 구간인데 거기서 공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있는데 기간 제한까지 걸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달라지겠죠, 상황이.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포스퓨처엠,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 금양 등의 공매도 포지션들은 20년 3월까지는 지금의 포지션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기간이 처음 걸렸다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지금 주가가 좋은 게 5월, 6월 달에 금스테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분위기가 금투세에 대한 그 독소 조항들이 뭐 사모펀드가 세금을 감안해 준다든가 원천 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엄청난 반발이 거세고 그러다 보니까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금투세가 유예될 경우에 그 2차 전지 쪽에서의 매수 대기 자금도 상당하다고 좀 보여져서 그런 자금들이 최근에 좀 뚝뚝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또. 다만 이제 제가 전에도 그 다른 방송이라든가 여러 거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지금 오늘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대표적 업종 대표적 종목도 올라갔는데 게시판에 이런 그런 거 많더라고요. 뭐 에코프로비엠 팔아가지고 SKC 샀다 인증 뭐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그룹주 계속 그것만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스모케 위주로 포트를 많이 변경을 해드렸었어요. 5월달 같은 경우는 그때 많이 했던 게 뭐 덕산 테코피아라든가 SKC라든가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사서 덕산 테코피아는 한 35,000원, 33,000원, 35,000원대 집중적으로 포트 변경을 많이 해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고 했는데 최근에는 6월 중순 이후로 6월 말을 다가올수록 9월 좀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6월 말부터 2차 전지 대체 업종들의 이제 바닥 신호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체보다도 하지만 몰빵은 그쪽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같이 내가 살려는 종목은 좀 떨어지고 팔려는 종목이 좀 올라가면 좀 스위칭 좀 같이 포트를 좀 맞춰주라. 그래서 약간 투트랙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업종 대표 종목과 그 2차 전지 쪽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그 스몰캡 종목 같이 가서 포트를 구성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최근에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그 ESS 관련돼서 그 전해액과 리튬 쪽의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버행 물량 때문에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급등했다가 조정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 이달 말까지는 계속 그거 좀 매집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2026년까지 모멘텀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사이클,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빅뱅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가지 쭉 얘기해 주신 걸로는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좋은 모멘텀인 건 확실합니다.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갈수록. 오늘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 이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배터리 시장까지 뭐 꼼꼼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전기차 투자하셨거나 아니면 새로 투자하실 분들은 지혜와 해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